말 그대로 입 안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의미를 합니다. 주로 혀, 잇몸, 그리고 잇몸 안쪽, 뺨 안쪽에 생기는 염증을 구내염이라고 하는데요. 서양의학에서는 이 구내염을 크게 나누면 아까 말씀하신 아프타성 구내염, 우리가 흔히 피곤할 때 입안이 헐었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2주 정도 지나서 아무는 구내염을 아프타성 구내염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또 피곤할 때 입술가가 부르트면서 물집이 생기면서 구내염이 생기는 경우는 헤르페스성 구내염이라고 해서 그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노인이나 어린아이 같이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이 이 칸디다균이라고 하는 곰팡이 균에 의해서 구내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서양의학에서는 이런 구내염의 원인을 과로, 스트레스 혹은 영양 부족 같은 특히나 이제 비타민 B12, 엽산, 철분들이 부족할 때 구내염이 잘 생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요, 크게 3가지 정도 원인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의보감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설자 심지 묘라는 문장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혀라는 것은 심장에서 붉은 싹이 이렇게 자라 올라와서 입안에 싹이 탁 튼 것이 혀다라는 문장인데요. 심장에서 이렇게 싹이 쭉쭉쭉 위로 올라와서 올라온 것이 이렇게 혀처럼 보인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처럼 심장의 상태와 입, 혀 이런 질환들이 굉장히 연관이 깊다는 걸 나타내는 문장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로 우리가 화병, 심장에 열이 찬 이런 화병, 그리고 주로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구내염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 이렇게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해부학적으로 볼 때 입과 식도와 이 위장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위장이나 식도의 염증들이 위쪽으로 영향을 끼칠 경우에 입안의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시청자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만성적이고 자꾸만 재발되는 구내염에 관한 부분인데요. 우리 몸에서 눈과 코, 입같이 이런 점막이 있는 부분들은 항상 눈에서는 눈물, 코에서는 콧물, 입에서는 침이 분비가 되면서 이런 점막들을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 있는 점막들은 촉촉할 때 제 기능을 할 수 있고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데요. 주로 만성적으로 이렇게 구내염이 있으시다 하는 분들을 진찰을 해보면 입이 말라요, 입이 건조해요, 그다음 갈증이 자주 납니다, 혀가 갈라지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입안이 마르는 듯한 증상을 많이 호소를 하십니다. 이렇게 입이 말라서 진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점막이 재생되지가 않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런 원인 때문에 자꾸만 만성적으로 구내염이 생기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그럼 물을 많이 마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피부가 건조할 때 물을 찍어 바른다고 피부가 촉촉해지진 않죠. 이 로션, 적당한 유분이나 기름기가 있는 이런 진액이 더해져야 피부가 촉촉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 입 안이 점막이 건조해져서 염증이 계속될 때는 단순히 물을 마신다고 이게 해결되진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름기가 있는 진액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이 구내염이 낫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진액들은 어디서 확보가 될 수 있냐? 우리 참깨를 짜면 참기름이 나오죠. 이런 곡식이나 그다음 호두, 잣 같은 걸 보면 기름기가 쫙 흐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견과류, 그다음 등푸른 생선들, 고등어를 봐도 기름기가 많이 흐르죠. 이런 해산물에서 나오는 기름들을 꾸준히 충분히 섭취를 해주실 때 우리 몸의 진액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이런 건조로 인한 재생이 안 되는 점막의 염증이 계속되는 질환들을 회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글을 통해서도 구내염을 치료할 수가 있는데요. 주로 쉽게 구하실 수 있는 약재로는 청대라고 해서 파란색 고운 가루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물에 타서 가글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은 청대가 구하기 힘들어요 라고 하시면 백반 가루도 염증을 깔아앉히고 그다음 상처 회복을 돕기 때문에 백반 가루로 가글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백반 가루도 구하기 힘들고 청대도 구하기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집에 꿀 많이 이용하시죠. 민간요법에서도 구내염, 입이 헐었을 때 꿀을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꿀보다는 그 벌집에서 추출한 프로폴리스라는 그런 성분들이 이 상처 회복엔 더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용해 보시고요. 잘 안 되시면 가까운 한의원 방문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수고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배체트병 진단 받으신 지 10년 정도 되셨다고요? 예. 지금 증상은 입안의 구내염 말씀하셨는데요. 예. 눈 쪽에 뭐 포도막염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성기 쪽에 다른 염증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염증이 있거나 통증이 있거나 하는 부분 있나요? 예, 성기는 1년에 한 3번 터지고요. 예. 자주 터지지는 않습니다, 성기는. 예. 그리고 터져도 그냥 한 2, 3일 만에 낫고요. 예. 눈도 간혹가다 조금 아플 때는 있습니다만 눈도 그렇게 않고 입 안에만 그냥 한 달이면은 한 반 이상은 터진다고 보면 됩니다. 한 달에 반 이상 예, 많이 입 안에만. 들으시고. 입 안에 구강 막 그냥 혓바닥 이런 데 온 천지가요. 아이고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예. 혹시 배체트병 말고 류마티스나 다른 자가 면역 질환 진단 받으신 거 있으세요? 예, 그 류마티스 내과도 다 받아봤어요. 근데 그 면역 질환 것도 조금 있다고 그런 말은 들었습니다. 다른 거 혈액 검사 하셨을 때도 다른 뭐 예, 예. 류마티스 수치도 조금 높게 나온다고 설명 들으셨고요. 예. 지금 양약은 그 면역 억제제랑 뭐 스테로이드 제제, 소염 제제 어떤 거 좀 주로 드시고 계세요? 소염제 주로 그 병원 가면 한 달씩 소염제 비슷한 뭐 그런 거 한 정확하게 내가 모르겠습니다. 한 서너 알 든 거 줍니다. 그러면 그걸 좀 먹으면 그나마 좀 나았습니다. 조금 그 예. 순간 정도는. 그 외에 뭐 혹시 한방 치료라든지 그런 건 안 해보셨고요? 한박치료를 제가 전문 배체트 병 그 한의원에 가서 노원구 쪽에 가면 있습니다. 노원역 예. 그쪽에 가서 한 몇 번 먹어봤습니다. 근데 한 서너 번 먹어봤어요. 근데 예. 별로 효험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누맘자는 뭐 나같이 없는 서민이 돈 방향 없이 부르는 거지 뭐 효험을 못 봤어요. 그것도 좀 비싸대요. 일반보다 뭐 보통 한 번 뛰면 한 4, 50만 원 가는데도 예. 뭐 한 서너 번 먹어도 별로 효험이 없어서 그냥 안 먹어버렸습니다. 제가 그 외 신체적인 부분들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소화는 네. 잘 되시고요? 요즘 뭐 가슴이 그냥 터보고 그냥 좀 그런 거 좀 별로 좀 더불어 없다고 반기도 좀 자주 나오고 최근에 그래. 잠은 깊게 잘 주무세요? 잘 뭐 못 잔다고 봐야죠. 불면도 좀 있으시고 예. 가슴이 답답하다 그러셨는데 두근거리거나 그런 건 없으시고요? 예, 제가 시내버스로 운전을 오래 많이 했습니다. 서울에서 한 20년을 했습니다. 근데 예. 운전은 제가 베테랑인데도 그냥 그 가슴이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소풍 간다 어렸을 때 소풍 간다는 느낌으로 막 가슴이 좀 두근두근 거린다는 때가 좀 많이 있어요. 가슴이 두근거릴 때도 두근두근. 있으시고요. 예, 변은 자주 좀 그런 딱딱하게 보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약간 설사처럼 좀 무르게 보시는 편이에요? 설사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설사도 하시는 편이시고 네. 입이 마르거나 눈이 마르거나 코나 이런 쪽 피부가 건조하다는 느낌 좀 있으세요? 눈은 딴 데는 그래 안 하는데 눈이 좀 안고 건조증이 좀 많습니다. 건조증도 좀 있으시고요. 네. 아까도 이 구내염 관련해서 설명드릴 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아버님 몸의 상태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문제가 될 겁니다. 첫 예. 번째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하고 잠이 안 온다 그러셨는데 요거는 예. 심장 쪽에 화가 쌓여 있을 때 예, 가슴 예. 쪽에 기운이 소통이 안 될 때 이런 예. 화나 열이 입으로 올라와서 이 염증을 쉽게 일으키게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막이 건조한 상태, 눈이 건조하다 그러셨는데요. 이 쉽게 말씀드리면 아버님 몸 상태가 그 참깨를 짜면 참 기름이 나오잖아요. 예. 기름을 짜고 남은 깻묵처럼 건조하고 푸석푸석한 상태가 되신 겁니다. 그런 상태를 우리가 보통 흔히 하는 말로 진이 빠진다, 진액이 빠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체력도 떨어지시고 면역력도 떨어지시고 점막이 건조해지면서 이런 배체트병, 눈이나 성기나 입처럼 이 피부가 예민하고 촉촉해야 되는 부분들이 말라 들어가면서 그런 자가 면역 질환들이 오게 되고요. 더군다나 가슴에 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입 쪽으로 올라오면서 특히 입으로 이 염증 반응이 아주 심하게 올라오시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스트레스 조절도 좀 필요하게 되고 그다음 그런 진액을 보태주는 견과류라든지 이 해산물이라든지 그런 음식을 좀 꾸준히 몇 달 이상 섭취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아까 치료 과정에서 이 염증들이 많이 심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 스테로이드라든지 면역 억제제라든지 소염제라든지 그런 양약을 같이 좀 드시면서 근본적으로는 이 진액을 보태면서 면역력을 정상화시키는 치료가 좀 필요할 겁니다. 아까 비용 부담이 좀 있다고는 하셨는데요. 그래도 이게 원칙적으로는 저희 한의사들도 최소 석 달 이상, 그다음 길게는 6개월 정도까지는 이 진액을 보태주고 열을 내리는 처방들을 좀 꾸준히 드셔주셔야 체질이 조금 바뀔 겁니다. 드실 때만 반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양약으로 좀
급할 때 조절을 해가시면서 근본적인 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자분의 입안을 직접 살펴보진 않았지만 증상을 들어봤을 때는 아프타성 구내염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이란 환자분처럼 입 안에 흰 궤양이 있거나 극심한 통증이 혀와 구강 점막에서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급성기 같은 경우에는 구내염이 생겼을 때 항생제나 항바이러스제, 또 심할 때는 스테로이드 제제 등을 복용하여 치료를 합니다. 급성기에는 이러한 약제들에 의한 치료가 잘 이루어지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에 의해서 만성적인 구내염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는 굉장히 재발이 잦아지고 치료가 힘들어집니다. 주변에서도 만성 재발성 구내염 때문에 힘들어하는 환자분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러한 재발성 구내염에는 한방 치료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만성 구내염은 단순히 구강 조직의 국소적인 치료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전신의 면역력을 올리고 구강 점막을 튼튼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한방내과학회지의 논문에 따르면 만성 재발성 구내염, 아프타성 구내염 환자들 그중에서도 한의학적으로 음어증으로 진단된 환자들에게 있어 가미육미지왕탕이라는 한약을 투여했을 때 그 증상과 통증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어증이란 주로 50대에서 70대의 연령,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들, 그리고 배는 차고 가슴은 뜨겁고 답답하고 머리로 상열감이 오르고 입이 마르고 불면증이 있고 방금 말씀해 주셨던 시청자분과 증상이 비슷하죠. 이런 환자분들에게 가미육미지왕탕 같은 약제를 썼을 때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는 치과나 이비인후과에서 재발성 구내염을 치료할 때 한약 제제를 양약 제제와 같이 병행 투여합니다. 실제로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80% 이상의 경우에 난치성 구내염에서 한약 제제를 같이 사용했을 때 좋은 효과를 보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구내염뿐만 아니라 혀나 구강의 감각 이상, 미각 이상, 그리고 구강 건조나 입냄새와 같은 굉장히 치료되기 어려운 난치성 질환에 있어서도 한약 제제가 효과를 많이 보았다고 합니다. 단순히 복용하는 약뿐만이 아니라 천화분이나 황백, 황명과 같은 한약재를 이용하여 가공시켜서 입안에 뿌리거나 바르거나 하는 외치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만성 구내염 환자들 같은 경우는 평소 생활 속에서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스트레스죠. 육체적인 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당연히 구내염이 재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정서적으로 긴장감을 완화시키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구내염이라는 것은 입 안에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먹는 음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딱딱하거나 날카로운 음식, 아주 차갑거나 아주 뜨거운 음식 같은 것들은 입안에 상처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입안에 상처가 나면 이 구내염이란 것은 감염, 즉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침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안의 상처를 통해서 쉽게 침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짜거나 매운 음식, 기름진 음식, 인공화합물 등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도 피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피할 것만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비타민 B2나 비타민 C와 같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된 음식들은 많이 드셔주셔야 합니다. 비타민 B2와 비타민 C의 결핍증이 구내염이나 구강 점막에 이상을 나타내기 때문인데요. 비타민 B2 같은 경우는 계란이나 버섯, 이런 음식에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비타민 C는 많이 아시다시피 레몬이나 파프리카, 딸기와 같은 음식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내염이 다 나아서 지금은 발생하지 않는 상태라고 할지라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잘 지키셔서 평소에도 구내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습관을 잘 들이셔야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네네. 네, 식사는 잘 하시나요? 예, 식사는 뭐 밥 한 번에 뭐 양은 많이 안 먹어도 네네. 좀 뭐 그냥 안 거르고 계속 새끼 계속 잘 챙겨 먹어. 식사는 잘 드시고요.
그 약을 워낙 적게 먹기 때문에 그것도 영양 보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 그 바나나하고 우유하고 계속 잘 챙겨 드시고 계시네요. 간식을 그걸 먹고 그래요. 그럼 혹시 대변은 좀 어떠세요? 하루에 한 번 정상적으로 잘 보시나요? 하루에 한 번 볼 때도 있고 대변 보는 거는 뭐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목이 마르시면 평소에 물을 좀 많이 드시는 편인가요? 물을 낮에는 그리 목이 안 마른 게는 뭐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은데 밤에는 목이 막 마르고 그런 게는 간혹 생각을 해보면 숨을 코로 안 쉬고 입을 쉬는 것 같아요. 입을 벌리고 계시고. 모르는 내가 자니까 자니까 모르. 그래서 그 목이 안 마르나 그런 생각도 들던데요. 혹시 낮에 생활하실 때 허리나 무릎이 아프거나 시리지는 않으세요? 무릎이 시리진 않고 밑에 그 옛날에는 그 발을 막 내놓고 잤는데 가까워서 지금은 발이 따셔야 돼. 발이 안 따시면 항상 발이 시리고 밑이 차요. 밑에가 좀 차시고. 그럼 밤에 이제 소변 보는 것 때문에 잠도 자꾸 깨고 하셔가지고 잠자리도 안 좋고 낮에도 좀 피곤하시고 그러신가요? 그래서 일상생활이 그런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죠. 그러신 상태고요.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립선 비대증도 그렇고요. 이 입이 마르는 증상도 그렇고 또 이제 아래가 시린 것도 그렇고 몸 자체적으로 이제 순환이 좀 부족하신 상태예요. 연세도 좀 있으시고 이제 물이나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증상들이 뭐 단순하게 그냥 한 번 약 먹고 바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고요. 가까운 한의원에서 진료받으시면서 좀 길게 치료를 받으시면서 평소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운동은 지금 추울 때는 안 해도 늘 걷기 운동을 좀 하긴 해요. 지금 하시듯이 평소에 걷기 운동 해주시면 좋고요. 드시는 것도 조금 더 신경 써서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생활 속에서 지켜가시면은 조금씩 증상의 변화가 생길 겁니다. 기침 같은 거는 그것도 뭐 일시니까 배에 씌워봐도 그 이상이 없다 그러고 기침 같은 경우도 이렇게 폐 영상 진단을 해봤을 때 딱히 이상이 없다고 하시면 지금처럼 물대사가 잘 안 될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평소에도 좀 물 드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치료를 통해서 좀 어느 정도 교정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래가 항상 많이 나오고요. 가래도 마찬가지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입에 이렇게 궤양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하는 것들을 구내염이라고 하죠. 뭐 다들 한 번쯤은 많이 겪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것들이 한 번 생겼을 때 우리가 흔히 이제 한 번 가끔 생기는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저도 뭐 이제 그냥 냅둔다든지 아니면은 바르는 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붙이는 알약 같은 것들도 있죠. 이런 것들을 가볍게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하지만 계속 반복이 되고 재발이 잦는 이런 경우는 앞에서 이제 최혜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면역력이 이제 많이 낮아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이제 우리 면역력이 어떤 경우에서 낮아지는지들을 좀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방금 이제 시청자분처럼 이게 심열, 가슴에 열이 많은 경우들 이런 경우에도 열이 한쪽으로 편중이 되면서 우리 면역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 이제 피와 진액이 말라버린 경우, 그럴 때에도 이제 상대적으로 열이 이렇게 뜰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혈허, 음혈허의 증상에서도 이런 이제 그 구내염이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입은 이 소화기와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소화기가 약한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잘 발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너무 과로를 한다든지 우리가 이제 너무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쓴다든지 이런 경우들에서도 구내염이 자주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버님 그 키랑 몸무게가 어떻게 되세요? 예, 65에다가요. 73입니다. 키가 165시고 예. 몸무게는 몇이시라고요? 몸무게요. 네. 저기요, 63. 63이요? 63kg요. 63kg. 키는 165에 몸무게 63kg요.
예. 그 식사 양은 어느 정도 되세요? 밥 한 공기 다 드세요? 한 공기를 요즘은 못 먹는데 한 소화가 안 돼서 소화가 전혀 안 돼서 못 먹는데요. 네. 근데 저 습관이 아주 나빠요. 제가 주전벌을 무척 해요. 그래서 주전벌을 지금 줄이고 있는 중이에요. 아, 그 군것질을 많이 하신다고요? 예. 아, 식사는 한 번에 많이는 못 하시고 간식 예. 같은 걸 많이 드세요? 예. 뭐 자주 그냥 뭐 주전벌 입에 대고 있다시피 했었어요. 근데 요즘 내가 그걸 많이 자제를 해요. 네. 아버님 그 간식은 보통 어떤 것들 드세요? 간식은 뭐 요새 흔히 저기 하는 건 과일을 제일 많이 먹고요. 과일이요? 예, 그다음에 콩 볶아서 먹고, 콩이요? 예, 그리고 또 오징어도 먹고, 네. 그리고 또 강냉이, 또 옥수수 튀긴 거요, 그런 거 네네. 먹고요. 그리고 과자도 좀 먹고 그래요. 네. 아버님 그 추위를 많이 타세요? 아니면 더위를 많이 타세요? 추위 더위 다 많이 타요. 많이 추위 타고요. 더위 다 많이 타고요? 예. 물은 찬물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따뜻한 물을 좋아하세요? 이 만성 폐렴 때문에 이 찬물을 못 먹어요 전혀. 아, 폐렴도 있으세요? 폐렴 때문에 예, 찬물은 안 드시고. 예. 음식 찬 거 드시면 설사를 하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그런 건 없어요. 그건 없고요. 네. 변비 때문에 지금 수년간 고생하고 있어요. 변비요? 예, 변비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수년간 고생해요. 아, 예, 아버님 한 번도 없어요. 네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예. 만성 위염이 이제 좀 심하시고, 또 이제 예. 그 변비도 있으시고 이런 것들이요. 예. 소화 기능 자체가 좀 많이 떨어진 부분들이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좀 연세가 드시면은 우리 몸에서 이제 기운들이 떨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이 소화기 쪽의 기운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네. 네, 이제 이렇게 되면은 내가 몸에서 이제 소화 흡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온몸으로 이렇게 기운을 갖다 보내는 것도 좀 어렵고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사지 말단이나 아니면은 허리나 이런 곳들도 이제 아프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자, 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쓰는 약이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비위, 그러니까 우리 소화기의 기운을 끌어올려주는 그래서 보중익기탕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네. 약을 통해서 이제 소화기를 갖다가 더 좀 다스려주고 이제 그렇게 좀 오랫동안 좀 투약을 하면은 좋아지실 것 같은데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이제 오래된 병이기도 하고 또 이제 이 약은 뭐 이제 짧게 한 제, 두 제 이렇게 드신다고 될 게 아니라 좀 오랫동안 복용을 하실 생각을 갖다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주전부리들을 갖다 많이 드신다고 했는데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서 특히 이제 저녁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는 드시지 않는 것들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시고 나서 바로 눕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줄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운동들을 통해서 몸에서 이제 순환들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들이 좋겠는데요. 다만 이제 식사를 하시고 나서 바로는 좀 운동들을 갖다 삼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한의원에서 이제 침 치료나 아니면은 이제 배에다 뜸 치료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하지만 무엇보다 이거는 좀 한약이 오랫동안 투약이 돼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하시고 가까운 한의원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반갑습니다. 입안에 구내염이 3, 4년 전부터 매우 많이 난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러면 낫는 속도는 어떤가요? 나는 속도는 한 열흘 보름이래 가요. 한 번에 날 때 몇 개 정도씩 나세요? 한 개 낳다가 또 낳고 또 나고 막 이래요. 그럼 한 번 생기면 이제 열흘에서 보름 정도 막 이렇게 계속 이곳저곳에 생긴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고서 없어져요. 그러고서 없어지면은 또 한동안 하나도 없는 상태가 지속이 되기는 하시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다가 또 이제 하나 나기 시작하면 또 여러 개가 나시고요. 예. 네, 어머님 실례지만 몸무게랑 키를 물어봐도 될까요? 예, 요 키는 2m 53이고요. 네. 몸무게는 65예요. 65kg시고요. 예. 네. 그리고 어머님 혹시 어머님 체질이 열이 많으신 체질 같아요? 냉한 체질 같으세요? 나는 냉한 것 같은데. 손발은 열도 좀 차가우세요? 있고. 예. 네. 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열도 좀 있으세요. 혹시 뭐 가슴 부분이 답답하시거나 입안이 마르거나 입술이 잘 갈라지거나 뭐 이런 증상이 좀 있으세요? 갈증이 많이 난다거나.
예, 가스가 많이 나고요. 입안에 입술은 갈라지는 거는 없어요. 아, 지금. 네, 입술이 트거나 이런 거 없고요. 예, 예. 네. 예, 찬바람 불면 입술이 트지요. 네. 어머님 좀. 찬바람 쐬이면. 네. 어머님, 소화는 잘 되세요? 소화요? 네. 예, 간혹 잘 뭐 그렇게 잘 되는 편은 아니에요. 아, 잘 되는 편은 아니세요? 식사량은 많으시고요? 아니요, 그냥 중간 정도예요. 네. 혹시 가슴이 두근두근 하시거나 예, 가끔 그런 적 있어요. 네, 가슴 두근거린 증상 있고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이런 게 옛날보다 좀 더 심하다거나 아, 그런 거는 없어요. 아, 그런 건 없으신데 가슴 두근거린 증상은 좀 있으시다고요? 예, 가슴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어떨 때 가끔 막 쪼이는 것 같고 막 네. 가슴이 좀 답답할 때가 있죠. 네, 감기 같은 거 잘 걸리세요? 예, 안 그래도 올해 자주 걸려요. 아, 네, 그러시구나. 어머님 예, 스스로 예. 좀 면역력이 약해졌다 이렇게 느끼시는 거죠? 예, 예. 네. 어머님 제가 생각나는 네, 질환이 몇 가지가 있는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예, 예. 네, 우선 입안에 이제 그 하얗게 생기는 구내염이 생기는 건 사실 누구나 한 번씩은 다 나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어머님은 특이하게 예. 하나가 생기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다음에 예, 낫는 심해요. 속도도 예. 좀 많이 느리세요, 지금. 예, 회복되는 속도도 많이 느려요. 원래는 입안의 점막이 예. 세포 주기가 아주 빠르기 때문에 회복이 예, 보통 예. 일주일 안에 예. 좋아져야 정상인데 어머님은 막 열흘도 가고 보름도 가고 여러 개도 많이 생기시잖아요. 예, 예. 네, 그래서 이게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증상이에요. 예. 근데 이렇게 여러 번씩 재발을 하는 경우를 이제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이라고 좀 어려운 말로 하는데요. 재발성? 네, 아프타성 구내염. 아프타성 구내염이 어머니. 타성? 네네. 예, 예. 근데 이거는 면역계의 질환이라고 봐요. 예. 네, 그래서 그 계속 입안에서 자꾸 허는 부분이 생기고 그게 천천히 낫고 잘 낫지 않고 이런 증상을 말하거든요. 예, 예. 네, 특별히 원인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예. 네, 피로나 불면증이나 뭐 이렇게 몸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런 거랑 연관이 깊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우선 그래서 어머님이 필요하지 않게 하셔야 하고 그다음에 잠도 예. 좀 푹 주무셔야 하고 이제 이런 부분에 평소에 주의를 기울이시면 좋고요. 예, 예. 한방적으로 보면은 이제 위열과 심열, 심장의 열이 많거나 위장의 열이 심장? 많으면 네. 이 심장과 위장의 열이 많으면 입안에서 염증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해요. 아. 네, 그래서 손발은 차시지만 지금 이 가운데 부분에 열이 많으신데 이 열이 위쪽으로 자꾸 올라오면서 입안에서 자꾸 염증을 만들어내는 거죠. 아, 예. 네, 그래서 이제 한방에서는 위장하고 심장의 열을 내려주는 치료를 합니다. 아. 그리고 이게 또 3, 4년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어머니 면역력이 엄청 떨어지셨어요. 예,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더 잘 안 낫고 세포의 이제 그 재생 주기가 짧아지면서 느려지면서 빨리빨리 회복이 안 되시는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보약을 드셔야 돼요. 세포 재생 주기를 빨리 세포를 싱싱하게 만들어서 빨리빨리 회복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위장하고 심장의 열을 낮춰주는 그런 한약재나 그다음에 침치료, 뜸치료를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침 치료, 침도 치료를 할 수 있어요. 위장이나 심장의 열을 낮춰주는 침을 맞으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면역력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녹용이나 자하거 같은 약재를 넣은 그런 한약재를 좀 드시고 집에서는 푹 쉬시고 네, 잠 잘 주무시고 이런 것들을 하시면 도움이 되세요. 네? 녹용하고 또 뭐? 자하거요, 자하거. 자하거? 네, 그런 좋은 약재들이 있습니다. 근처에 한의원에 가셔서 한번 물어보시면 잘 설명해 주실 거예요.